오늘 정리할 내용은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되게 길고 막 장황한 단어는 아닌데 좀 아니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이 도형 이동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도 이미 꽤나 많은 그 이동을 해왔었어. 2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이제 도형이 이동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로 이제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하는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가보자.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냐면 평행 이동이라는 거하고 대칭 이동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게 이걸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거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 시켜보고 그리고 대칭 이동 시켜보자고 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고. 이제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도형이 뭐 요런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뭐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포물선 2차 함수죠. 그렇죠?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건 모양을 바꾼다 안 바꾼다? 모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뭐 x축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을 얘기하고 y축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쪽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y축의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 아래쪽이겠지. x축의 음의 방향이라고 하면 왼쪽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모양이 그대로 생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이 방정식을 이 도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었던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이동하고 나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주된 목표야. 오케이?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크게 보면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세분화하면 뭐 x축의 이동, y축의 이동, 뭐의 이동, 뭐의 이동, 뭐의 이동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대칭 이동은 또 두 가지로 바뀌어. 어떤 대칭이 있냐면 첫 번째가 선대칭. 예를 들면 똑같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생겨먹은 뭐에 대해서 x축이라고 해도 좋고 뭐 x축의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이라고 해도 좋고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얘를 가지고 그냥 이쪽이가 잉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팡 접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선대칭을 했을 때 처음에 주어졌던 이 도형의 방정식이 있을 거야. 난 도형의 방정식 갖고 있는 거지. 그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옮겼을 때는 어떠한 도형의 방정식으로 바뀌는가를 익히는 게 이 단원의 핵심 과제야. 그래서 꼭 바이블이든 개념서를 꼭 읽어보고 디테일하게 막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막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아니 뭐 집중적인 고찰보다는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할 거냐면 옮기는 방법, 옮겨진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익히고 그 방법에 따라서 주어진 도형들을 이동을 시켜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을 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겠어? 평행이동부터 해야겠지? 평행이동은 딱 두 종류 있어요. 평행이동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봅시다. 평행이동이라는 녀석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축 방향의 평행이동? X축 방향의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 뭐 어렵게 얘기하면 그렇고 가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을 우리가 흔히 평행이동이라고 해. 근데 이 평행이동에서는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하고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전혀 조금씩이 달라. 똑같은 얘기인데 적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쉽게 생각을 하면 2,3이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야. 점의 이동은 되게 쉬워. 얘를 내가 앞으로는 화살표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 화살표를 사용을 할 건데요. 화살 이동을 할 건데 위쪽에다가 평행 이동을 표시할 거고 아래쪽에다가는 대칭 이동을 표시할 거야. 그럼 내가 X축에다가 이렇게 딱 쓰고 Y에 대해서 3 이렇게 딱 쓰면 이건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주 직관적으로도 가능해. 2,3에 찍혀있던 점이잖아. 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위쪽으로 몇 칸? 세 칸 빵빵빵 이동하면 이 점이 어떻게 바뀌겠니? 4,6. 그렇지. 4,6으로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이동은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은 너무 쉬워서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야. 이미 다 해왔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x축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을 이동하면 돼. 이걸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a, b라는 점이 딱 존재를 해요.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식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그냥 a 좌표에다가 옮겨진 양만큼만 이렇게 더해주고 y도 요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점의 이동은 그냥 완료가 돼. 그래서 평행 이동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점의 이동이 있는데 1번 점의 이동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위에다가 표시한다고 했어? x축 방향의 이동을 x로 표시하고 y축 방향의 이동을 y로 표시할게요. 요거는 그냥 정리하기를 a, b라는 이런 점이 있을 때 요런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점은 뭐가 된다? a 플러스 m에 b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동하면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점의 이동. 그럼 이제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의 이동은 사실은 표시하는 방법이 도형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음함수라는 표현법이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데 두 가지 도형의 표현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참고. 도형의 방정식. 사실 함수라고도 합니다. 도형의 방. 근데 알다시피 도형의 방정식의 일부는 함수가 아니지. 원 같은 경우는 왜 함수가 아니야? 원 같은 경우에는 그 y 값도 제곱이고. 그치. 하나의 뭐에 대해서 x 값에 대해서 y가 몇 개 등장해? 두 개 등장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함수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녀석. 어떻게 표현하는 거? y는 어쩌고 저쩌고 fx로 가장 일반적인 함수의 표현법이지. 뭐 이걸 양함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용어는 필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두 번째 표현 방법이 뭐가 있냐면 f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식이 있어요. 그 안에는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 있어. 이걸 나중에는 이제 음함수 표현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식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식은 사실 원의 방정식을 제외하면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예쁘게 표현하는 게 가능했었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식이 되게 많아져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식이 이렇게 주어졌건 이렇게 주어졌건 상관없어. 얘는 도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얘도 도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2번 도형의 이동을 한번 볼게. 평행 이동에서 도형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 모든 식이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표현법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딱 생각해 놓자. 어떤 식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요렇게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x 자리에 x 빼기 n 그리고 y 자리에 y 빼기 n을 대입하면 된다. 요렇게 머릿속에 딱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위에 조금 다르죠? 위에서는 분명히 방향이 이동한 만큼 플러스 해줘도 여기서 갑자기 뭐가 등장한가? 마이너스가 등장해서 여기 약간 헷갈리는 것 뿐이고 이걸 이제 자취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놨다면 자취의 방정식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설명은 책에서 이제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꼭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하나 해볼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런 거 있지. y는 a에 A라고 하지 마. 일반적으로 뭐라고
2배의 x의 제곱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거야. 2차 함수지. 그리고 도형의 모양은 포물선. 그지?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하면 평행이동,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논리에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옮겨진 다음의 도형의 방정식이 구해지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자리에다가 뭘 넣어? 플러스 y 플러스 1. y 플러스 그러면 y자리에다가 그대로 y 플러스 1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라? 2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렇지. x에다가 얼마를 뺀 거? 그만 그걸 뺀 거를 대입을 해라. 그럼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준다고. 그럼 얘가 뭐야? 옮겨진 후에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익숙하죠? 요거는 2배의 x 빼기 2의 제곱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2차 포물선에 도형의 방정식 이동을 해놓고 나니까 얘는 꼭지점이 0,0 아니었나요? 근데 얘 꼭지점은 어디야? 2, 마이너스 1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모양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또 원도 마찬가지야. 우리 되게 가장 그 기본적인 원이라고 하는 중심을 뭘로 가지고 있는? 원점으로 가지고 있는 원을 한번 써보자고.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어. 그지? 얘는 아까 y는 fx라고 하면 예쁜 꼴이고 얘는 그렇진 않죠. 그랬을 때 똑같아. 그냥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뭘 넣어주세요? 그렇지.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고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뭘 넣어주세요? y 플러스 1의 제곱을 넣어서 그대로 생략해주면 얘가 옮겨진 후에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중심이 뭐였었고 0,0이었고 얘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한다? 2, 빼기 1로 이동한 거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를 보더라도 아 평행 이동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된 상태구나. 근데 왜 마이너스를 넣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체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은 종류가 x축 방향 평행 이동, y축 방향 평행 이동밖에 없어. 뭐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배울 때 점이 이동할 때의 이동 후의 점을 찾는 방법, 도형이 이동했을 때 이동 후에 도형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구분된다. 조금 다르다 보면 형태가 라는 것만 기억하고 익혀놓으시면 평행 이동에서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은 종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봐야 될 게 무슨 이동이다? 대칭 이동. 그렇죠. 대칭 이동입니다. 자,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은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스타일이 있냐면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이 뭐가 있냐면 추가되는 녀석이 있어요. x 이퀄 a에 대한 대칭 이동, y 이퀄 b에 대한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이동,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게 4종 세트. x축, y축, 원점, y 이퀄 x. 요 네 개는 필수고 옵션으로 x 이퀄 a, y 이퀄 b, 그 다음에 a, b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나머지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근데 다행인 건 대칭 이동은 하나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동하는 방법을 이동 후에 식을 찾거나 이동 후에 점을 찾는 방법이 하나의 룰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 룰이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쉬워. 그러니까 점을 이동할 때나 도형을 이동할 때나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1번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1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첫 번째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기억을 해놓냐면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자고. 첫 번째, y자리에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y 대입하자. 대입에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에서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됐죠? x축의 대칭 이동 왜 그럴 것 같아? 봐봐, 이렇게 있는데 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방향시키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지. x축 바뀌어 안 바뀌었지.
y좌표는 뭘로 바뀌었어? 부호만 절대값 쓰고 마이너스 딱 바뀌었으니까 y절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y축의 대칭. 그럼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x축의 대칭인데 y절에다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면 y축의 대칭 시키면 뭐가 될 것 같아? X자리. 그렇지. x자리에 뭘 대입하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자.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가 자주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예를 들면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 이퀄 제로라고 4라고 하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원의 방정식은 뭐라고 하냐면 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x자리에다가 뭘 넣어? 마이너스 x 넣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제곱은 4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옮겨. 이게 뭐야? y축에 대칭 이동한 후의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잘 살펴보면 이 녀석은 앞에도 마이너스 뒤에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지워도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괜찮지?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의 중심이 뭐였고 1,2였다면 얘의 중심 뭘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1,2로 딱 바뀌어서 모양은 그대로로 뭐가 딱 넘어간 거야? y축에 대칭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팍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y축에 대칭하라 그러면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해라? 마이너스 x를 대입해라.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야. 점 대칭이네요. 의 대칭. 원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요 녀석의 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뭐 하면 될까? 둘 다. 그렇지. 둘 다 하면 되겠지. 여기는 뭐에다가 y자리에 뭐 대입하고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는 뭐 그렇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주시면 뭐가 된다? 원점 대칭식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필수사항 네 번째는 뭐냐면 요런 녀석이 있습니다. 뭐의 대칭? y x의 대칭. 사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y x의 대칭은 뭐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등장한 건데 y x의 대칭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외웁시다. x자리에다가 뭘 넣으세요? y를 넣고요. 그 다음에 y자리에다가 뭘 넣는데? X. 그렇지. x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y x의 대칭이라는 거는 그냥 사실 도형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울 거거든.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해줄 건데 봅시다.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있다고 쳐. y의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에 이퀄 4 똑같이 반지름 4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을 y x에다 대칭 이동시켜봐.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넣는다고? y 넣고 이 자리에다가 뭐 넣는다고? x. 그래서 최종 옮겨준 점은 y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입니다. 4가 되면서 여기서의 중심이 얼마였다가 3, 마이너스 1였다가 중심이 얼마로? 마이너스 1,3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괜찮겠어요? 이게 뭐다? 이제 대칭 이동의 몇 종 세트? 4종 세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4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자 머릿속에 지금 익힐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추가 4종 세트를 또 할 거예요. 추가 4종 세트는 뭐냐? 요게 뭘로 바뀌냐면 지워드리겠죠? 요거에 대응되는 관점에서 몇 번이냐? 5번. x 이퀄 a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이건 선대칭이겠네. 요 녀석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래. 그럼 자 생각을 해보자.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면 요게 x 이퀄 a라는 이렇게 생긴 뭐가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대로 접으면 되지. 그럼 점이 어디로 갈까? 여기쯤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겠지?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y좌표밖에 안 바뀌어. 그렇지. y좌표는 바뀌지 않았어. 뭐만 바뀌는 거야? x좌표만 바뀌는 거야. x좌표만.
근데 x좌표가 바뀔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바뀌냐면 이 녀석의 x좌표와 이 녀석의 x좌표가 뭘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딱 가운데서 길이가 뭐하게? 같게 이렇게 바뀌겠지. 이 말을 5개 해석하면 이 녀석의 두 녀석의 중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x좌표만 따져보면 여기에 x를 내가 a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를 x라고 할게. x좌표를 이 녀석의 x좌표를 뭐라고 할까? x 다시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얘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이 나와야지. 중점이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x 다시라고 하는 놈은 x랑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 a가 돼야 된다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그럼 x 다시의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건 2a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x 다시를 찾는 방법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럼 이렇게 딱 이제 익혀 놓으면 됩니다. 그럼 봅시다. 그래서 x 이퀄 a에다 대칭 이동 시키라 하잖아. 그럼 뭐 자리에? x 자리에 뭐 돼? 2a 마이너스 x 돼.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때 만들었어도 상관은 없는데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그럼 뭐가 또 있겠어 이제? y 이퀄 b. 그렇지. b에 대치. 그럼 이건 뭐 하면 될까? 그렇지. y 자리에 2b 그렇지. 2b 마이너스 y 돼. 이렇게 하시면 도형이든 점이든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1, 2, 3, 4, 5, 6, 7 7번 봅시다. 7번은 뭘까? 일반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a, b에 대해서 대칭. 그럼 이건 뭐 할 것 같아? 둘 다. 그렇지, 둘 다 그렇지.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뭘 넣고? 2a 마이너스 x 넣고 y 자리에다가는 뭘 넣고? 2b 마이너스 y를 뭐 해주면 된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라고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8번째. 8번째는 뭐가 되겠니? 뭐에 대한 대칭? y 이퀄 마이너스 x의 대칭. 아까는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을 때 y 이퀄 x가 있으면 이 점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우리가 y 이퀄 x의 대칭이라고 하면 이제 저거는 뭐야 그냥 점이 있을 때 y 이퀄 여기 있는 놈을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규칙 자체도 어렵지 않아. 뭐만 하면 되냐면 얘는 x 자리에다가 뭘 넣냐면 그냥 y를 넣었잖아 아까는. 근데 여기는 뭘 넣어? 마이너스 y. 오케이?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는 뭘 넣어주자? 마이너스 x 대입해주자. 그러면 뭐가 된다?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탈 대칭 이동에 대해서 몇 개를 배웠어요 현재? 8종을 배웠습니다. 8종 세트 배웠습니다. 근데 남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어렵게 이거를 따로 주제를 하나 배워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y 이퀄 ax 플러스 b. 물론 이거는 일반적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이건 내가 이제 앞으로 대칭 이동 상황에서는 어떤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얘기할 거냐면 일반 직선이라고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뭐한 부분이다. 조금 어렵고 방법도 다양해.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뭐만 할 수 있으면 됐다. 점이 됐든 도형이 됐든 옮기기 전에 점 또는 도형을 옮긴 후에 점 또는 도형의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만 할 수 있으면 이 단어는 다 끝나요 사실.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에서 요거 하는 것 중에가 뭐가 있냐면 사실 어느 단원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단원에서 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다?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사조세. 왜? 그게 대칭 이동이 엄청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데서 대칭 이동을 배운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익힙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런지도 자세히 설명하는 건 좋겠지만 책을 충분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에만 집중을 할게요. 즉 나는 뭘 알아? y fx라는 기본 그래프를 아는 상태에서 흔히 다음에 4가지 종류의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절대값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동의 방정식 그래프라고 해도 되고 왜냐하면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들은 대부분 옮기다 보면 함수의 성질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종 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y는 함수 fx의 전체가 뭐라고 저기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 이게 이제 1번 가장 쉬워. 알고 있지 이건 사실. 네. 그 위 뭐냐 y 값이 음수인 부분. 그렇지. x축 아랫부분이라고 할게. x축 아랫부분 이렇게 꺾어서 딱 올리면 나오는 녀석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y는 f의 아이고 여기는 절대값이 빠지고요. f의 절대값 x 이렇게 생겼어요. 세 번째 절대값 y의 fx y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요. 네 번째 y에도 절대값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x에도 이렇게 절대값이 딱 들어가 있는 요 경우 이렇게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일단 그리는 방법부터 익힙시다. 그냥 말로 한번 익혀보고 실제 그래프 한번 해보자고. 이 녀석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y fx를 그린 후 뭐 한다? x축 어디 부분을 아래를 꺾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체가 뭐가 씌워져 있는 경우. 통째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 얘는 그리는데 얘도 방법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y는 fx를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만 그리냐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 그 말은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만 그린다는 거야. 오른쪽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을 그린 후 뭐 하자? 대칭? 그렇지. y축 대칭을 시켜주자. 근데 이제 요때 요 둘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얘는 그려놓고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려놓은 다음에 밑에 부분 지워버리죠. 근데 얘는 안 지워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그려서 놔둔 다음에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여놓고 다 살려놓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가 얘는 뭐다? 컷 앤 페이스트라고 하고 얘는 카피 앤 페이스트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살려놓고 남는 여기 꺾어 올리면 밑에 지워버리잖아. 그치? 그거 차이가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얘를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에다가 만들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요렇게 해주시면 세 번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을까? 저 2번이랑 3번이랑 그렇지. 2번, 3번, 2번 다 해야 돼. 그러려면 어디만 그리냐면 요걸 그리긴 그리는데 어느 부분만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뭐해? 그린단 말이지. 근데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사분면으로 따지자면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만 그려.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디만 그려놓은 다음에 1사분면만 그려놓은 다음에 그 녀석을 뭐에서도 대칭 일단 먼저 x축 대칭을 한번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y축 대칭까지 시켜주면 우리가 찾고 싶은 저 그래프가 그려져요. 하나 해볼게요. 봐봐. y fx 그래프가 그려 있어. 어떻게 생긴 녀석이 있냐면 그림을 그려봤더니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대요. 이차함수 모양으로. 오케이? 1번부터 연습해볼까요? 1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저거 1번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딱 그려보면 이 상태에서 요것만 이렇게 싹 꺾어 올렸겠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1번의 형태. 괜찮아? 자, 두 번째 거 해볼까? 두 번째 거는 저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어느 쪽만 그리라고? X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리라고. 그럼 오른쪽만 그리면 어떻게 생겼겠어? 이런 놈이 나오겠지. 그러고 나서 얘를 이쪽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W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등장을 하겠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생겼니? 저 똑같이 그리긴 그리는데 어디만 그려라 이번에? Y는 위쪽만 그려라. X축 기준으로 위쪽만 그리면 요렇게 그려지겠지. 요거를 이렇게 딱 대칭을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헉!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그치? 얘는 함수가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그래프 도형만 가능하다는 상황이 될 거야. 네 번째 거 볼게요. 네 번째 거는요. 주어진 fx, 원래의 fx 그래프를 어디에다가만 그리겠대? 일사분면 그렇지. 일사분면만 그리고 어디만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리면 돼. 그걸 무슨 대칭을 한번 시키고 x축 대칭을 한번 시켰더니 요렇게 생긴 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키면 요렇게 나오는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괜찮겠어?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전체 절대값은 전체를 그려놓은 다음에 아래쪽을 꺾어 올린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y축 대칭 시킨다.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시킨다. 그 다음에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일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절대 아닐 거예요. 괜찮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부분은 좀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제일 중요한 녀석이야.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 K.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이야? 1, 2, 3, 4번 중에 안 나서 4번이지. 그러면 절대값이 둘 다 떼. 그림을 그려. 어디만? 일사분면 일사분면만.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저기 절대값을 다 떼버리면 x 더하기 y는 k 아니야? 그치? 기울기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x절편 y절편 모두 k. 괜찮아? 그걸 일사분면만 그렸어.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걸 뭐 해? x축 대칭 한번 시켜놓고 y축 대칭 한번 시켰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등장하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k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k가 되고 여기 당연히 뭐 될 거고 마이너스 k 될 거고 여기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겠지. 괜찮아? 그래서 무슨 모양이래?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 그래서 요 그래프 이제 머릿속에 그냥 외워놔. 다시 한번 외워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전혀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의 대체제로서도 사용 많이 되고 뭐 함수 극한과 연속할 때도 많이 나오고 뭐 미분할 때도 많이 나오고 아주 그냥 심심하면 툭툭툭 튀어나오는 녀석이니까 이 그래프는 그때그때 그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전체 내용 그냥 익혀둬.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 그럼 여기가 뭐다? K고 여기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K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요 그래프의 형태야. 그래 다이아몬드 형태가 된다는 거. 자 이제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정규 교과서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거든요. 풀어내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1번 변형은 뭐냐면 요 앞에가 이렇게 붙은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저 상태에서 이제 짜부러지고 늘리고 말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왜냐면 절대값을 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y 값이 좀 더 커지니까 약간 기다란 오 좋은 조건입니다. 그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접근하는 건데 조금 쉬운 방법 알려줄게. 봐봐. 어차피 절편 싸움이야. 모양은 크게 안 바뀌어. 그러면
얘가 얘인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k. 그럼 여기 두 개를 지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 괜찮아? 그럼 y에다 0을 한번 넣어봐. 그럼 x는 k가 아니라 2분의 k랑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만나게 되겠지. x축하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말대로 기울기가 가팔라져. 그래서 딱 반토막 푹 잘라서 여기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렇게. 여기 푹 잘라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k,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k.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괜찮겠니? 따라왔니? 네. 자,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 y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절대값 x에 더하기 여기다가 뭐 똑같이 연습 자주 많이 해봅시다. 요렇게 생겼네. 그럼 이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거 지금 다시. 저건 오히려 y 값이 좀 더. 그렇지.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k 유지. x절편에 플러스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 반토막이 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나tak하는. 그렇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괜찮겠니? 자, 이제 반대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똑같아. 좌우는 똑같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마지막은 여기가 숫자가 2가 아니라 2분의 1을 준 거야. 예를 들면 2분의 1의 절대값 x에 더하기 절대값 y는 뭐다? k다 이렇게 바꾸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2k이고 그렇지. y는 그냥 k. 그렇지. y는 그냥 k니까 그림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기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k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x절편이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좀 확대를 할까요? 이렇게 확대하고 여기도 이렇게 확대 딱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k 대신에 2k를 여기다 찍을게. 마이너스 k 대신에 마이너스 k 빵 찍을게.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넉대대해지는 무슨 그래프가 나올 거다.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다이아몬드는 그 절대값 앞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모양을 바꿔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냥 문제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문제를 그려내냐가 못 그려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저 그래프 모양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익혀다 버리죠. 기본적으로 앞에가 1, 2면 다이아몬드 예쁜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고 앞에 개수가 붙으면 상수가 붙으면 막 이렇게 늘어났다가 짜부러지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만 딱 기억해 놓으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대부분 다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괜찮겠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절대값에 포함된 그것은 뭐냐? 다음과 같아요. 이 형태야. y는 x 빼기 x1 x 밑에 첨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 더하기 사실 요즘 시험 트렌드를 보면 그리고 아주 시험을 어렵게 되는 학교가 아니라면 뭐 n개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3개, 4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그 양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어떻게 바뀌는지. 1번 하나짜리 볼까? 요렇게 생긴 거. 이거 많이 봤지? 이거 어떻게 생겼어? 무슨 표? V자. 그러니까 x가 x1보다 크면 기울기 1. 그치? x가 1, x1보다 작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아주 간단해. 이 녀석은 어떻게? 이렇게 한번 꺾여. 괜찮아? 그렇지? 사실 내가 이거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래프 모양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요? 여기가 x1자리지. 이렇게. 한번 깎겠네? 괜찮아? 두 번째. y가 x 빼기 x1에 물론 요거는 이거 왜 나와? x 빼기 x2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잘 생각해봐. 이거 몇 번 꺾일 것 같아? 절대값으로 인해서 2번 꺾일 거야. 사실 이거 제대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구간 나눠야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방법은 뭐긴 해요.
절대값 안을 기준으로 절대값 안을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다 나눠서 푸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는 그 기본을 모르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안 상태에서 뭘 해보자는 거야. 이 그래프를 빠르게 정확하게 그려내는 방법을 익히자는 거거든. 사실은 x가 x1보다 클 때, 뭐 x1과 x2 사이에 있을 때, x2보다 작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인데 그걸 해서 막 꼼짝꼼짝 그리면 그림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둬야 돼. 여기가 뭘까? 크기 순이라고 합시다. x1에 x2 이렇게 생겼어. 세 개짜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 개짜리는 몇 번 꺾여? 세 번 꺾이겠지 당연히. x 빼기 x1 더하기 y 빼기 y1. 아이씨 y가 왜냐 많이 새끼야. x 빼기 x2 더하기 x 빼기 x 요렇게 딱 세 번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몇 번 꺾일 거야? 세 번 꺾일 거야. 세 번 꺾이려면 마지막에 가운데가 뭐 해야 돼? 또 뾰족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가 뭐고?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뭐고? x2. 그렇지 x2고 여기가 뭐고? x3고 이런 식으로 꺾여서 그림이 그려져. 괜찮아요? 그러면 모양을 이제 이렇게 생겼구나. 사실 이게 이제 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부등식 할 때 진짜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된 부등식 풀 때 이걸로 풀면 대부분 그냥 바바바바 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부등식 할 때 이 절대값을 다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야 한 3개짜리가. 근데 나는 요거까지도 사실 고난도 대비를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요즘엔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n이 짝수야. x 빼기 x1, x 빼기 x2, x 빼기 x3, x 빼기 x4, x 막 5, 6 해가지고 막 x 빼기 x20 막 이렇게 나온 거야. 뒤에 n이 막 20까지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짝수 번째 놈들은 몇 번 꺾여? 일단 n번 꺾여. 꺾이는 건 n번 꺾이는데 짝수인 경우에는 밑에가 어때? 전 가운데 그래 평평해. 그래서 어떻게 생긴가? 좌우회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지저분하게 나올 텐데 결국에 마지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괜찮아? 네. 반면에 n이 뭐면 홀수. 홀수면 밑에 1. 그치. 여기 양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을 텐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식으로 V뼈를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예전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참고로 하자면 y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21 이렇게 딱 등장하는 거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머릿속에 딱 이것만 생각하는 21번 꺾이는구나. 꺾이는 횟수가 뭐구나. 홀수구나. 가운데에서 뭐 하겠구나. 뾰족하겠구나. 그러면 잘 봐. 요 그래프는 대충 유추하기를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러프하게 그린 거긴 합니다. 그러면 크기 순서를 이 차례도 갈 테니까 요 가운데 게 누굴까? 21. 아니지. 21 마지막 꺾인 거지. 많이 앞에 첫 번째 1에서 한번 꺾이고 2에서 한번 꺾이고 가운데 맨 가운데서 한번 꺾이고 쭉 꺾이는 거잖아. 이게 몇 번째일까? 11번. 11번. 여기가 11일 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은 여기서 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답이야? 11번. 11 집어넣으면 답이지. 집어넣어봐. 여기다 11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여기 넣으면 9.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가 1 찍고 0 갔다가 다시 뭐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어? 10까지 이렇게 가겠지. 절대값이 붙어있으니까. 그럼 1부터 10까지 나오면 얼마인데? 55지. 그럼 여기서 1부터 10까지 나오면 얼마인데? 55죠.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10이지.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의 4종 세트, 기본적인 4종 세트, 전체 절대값, 뭐 x 절대값, y 절대값, xy 절대값까지 했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 자주 등장하니까. 워낙에 자주 나오는 몇 가지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는 방법하고 그거를 변형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 개념의 전체고,
이제 좀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 풀 때 딱 하나 거기 하나에 추가돼야 되는 개념이 아까 말했던 무슨 직선? 일반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또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일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만 다루는 방법만 정확히 익히시면 도형의 이동에서는 크게 개념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